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낙인을 찍는다는 말이 있죠.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씌워서 따돌린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본래 낙인이라는 건 도장 같은 것을 불로 지져서 몸에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극에 종종 등장하는 불고문 장면 정도를 떠올리면 쉬울 겁니다. 실제로는 농장에서 자기 소유의 동물들에게 표식을 하던 그런 행위가 일반적이죠.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에 나오듯 간통의 죗값을 가슴에 새기는 형벌이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죄인의 이마 등에 상처를 내서 먹물로 죄명을 적어넣는 형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경형이었기 때문에 경을 친다는 말이 생겨났고, 그러다가 경을 친다는 말은 아예 관아에 불려가서 호되게 당한다는 뜻까지 되었습니다. 정준이의 논 29번째 이야기는 문신에 대한 것입니다. 한때는 문신으로 낙인을 찍기도 했고, 문신이 자기 표현이 된 지금 시대에도 문신을 한 사람, 문신을 해주는 사람 모두 여전히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문신은 어떤 것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할까? 정준이의 논 29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문신이라는 한국어는 그럴 문의 몸신으로 구성된 한자입니다. 주홍글씨라든가 경을 치는 행위처럼 몸에 글자를 적어 넣는 형벌이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몸에 무언가를 새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문신은 범죄를 자주 연상시키는 탓에 오늘날 자기 표현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문신은 타투라는 외국어가 주로 쓰입니다. 아니할 말로요. 조폭의 몸에 새겨진 것이 문신이라면 멋진 연예인의 팔뚝에 새겨진 것은 타투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문신 혹은 타투를 새겨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타투이스트라는 외국어가 있어도 그에 합당한 한국어가 없었습니다. 한국어로는 마땅히 문신사라고 해야 하는데 문신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법상의 행위였기 때문에 문신사라는 건 합법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건 불법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타투이스트가 타투를 새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신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 문신사는 없다는 이 오랜 간극이 얼마 전 문신사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결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리 어렵게까지는 보이지 않는 이 해결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며 아직 제대로 된 해결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는 또 왜 나오는지, 그리고 타투라는 것에 대한 타부, 즉 사회적 금기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지 일찌감치 의사로서 타투이스트로 나섰던 조명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 위에서 우리 사회의 금기를 상징해 주었던 사람, 빈센트 의원의 조명신 원장을 논객 여러분 앞에 모십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조명신 원장님이신데요. 의사 타투이스트라고 하는 호칭을 선호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의사 타투이스트는 국내 1호거나 아니면 1인이거나 이런 겁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 1호도 아니고 1인도 아닙니다. 1인도 아니고. 왜냐하면 네. 저희 선배 의사분들 중에도 사실 문신에 관심이 있으셔서 예. 실제로 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만 병원을 하시면서 하셨던 거라서 바깥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예. 않고 또 의사분들 자신이 내가 문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진 않으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밝히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은데 저도 한때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학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떤 굉장히 나이 드신 의사분이 오셔서 사실은 기계도 내가 만들어서 했었고 예, 예. 했는데 주위에 아는 분 몇 분 해드리고 그냥 유야무야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아 내가 1호가 아니구나 어디 가서 이 말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예, 예.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렇게 공식적인 뭐 조직이 있다거나 네네.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네네. 어딘가에는 계셨었고 어딘가는 되고 있었지만 네.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들이라서 사실은 본인도 스스로도 잘 모르고 계셨던. 아 그럼 예. 지금도 모릅니다. 예, 그러시겠네요. 몇 분이나 지금 의사분들이 하고 계신지 예, 예. 또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서로 교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진료실 내에서 문신을 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그 환자분들한테는 좀 그럴 수 있죠. 생소하니까 그냥 뭐 취미 활동 그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국내 10분이 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명확하진 않지만 네. 혼자 계신 거는 지금 아닌 거고.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제 결국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계기가 있으셔서 네네. 타투라고 하는 어딘가에는 진행되어 왔었지만 사실 의사는 일반적으로 잘 선택하지는 않는 네.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 계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사실 1988년에 제가 의사가 됐거든요. 예, 예. 그 이후에도 문신은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뭐 착하게 살자, 뭐 아니면 영수가 사랑해, 예, 예. 뭐 이런 물론 영숙이하고는 헤어졌겠죠. 뭐 그런 아픈 사연들이 예. 있는 문신들을 제거하는 쪽에 제가 많이 예. 했었고요. 그 제거하다 보니 문신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런데 제가 1999년에 되기 전까지는 문신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고. 의사로서 문신이 예. 제거되는 의뢰를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저한테 의뢰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굉장히 제거하고 싶어 했고 또 제가 보기에도 야 이거는 좀 제거를 해드려야 되겠다. 예. 이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999년에 장미 문신을 칼라로 해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걸 왜 제거를 하지? 예쁜데. 이거 괜찮은데? 칼라로 된 거를 그 당시에는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칼라로 돼 있고, 모양도 예쁜데 왜 굳이? 근데 그분은 이제 좀 사연이 있었죠.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자꾸만 문신이 있으니까, 그 문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몸에다가 그리는 경우도 예, 예,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는 했지만 애들한테. 네, 그러니까 목욕탕 갈 때도 예. 아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거를 계속 물어보고. 근데 그분은 사실 문신을 꼭 하고 싶어서 한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분도 또 내면적으로는 사연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좀 힘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칼빵이라고 이게 그런 자해, 예. 자해를 하는 흔적을 숨기기. 가리기 위해서 문신을 한 건데 그 문신이 결국 아들로부터 주의를 끌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된 얘기까지 사연까지 또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분 입장에서는 밝히기 싫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는 그 문신이 예뻤고 그래서 이건 나도 좀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이제 의료행위로 돼 있어서 문신은 의사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또 의과대학 과정에서 문신을 가르친 적도 없고 예. 그래서 그럼 내가 진짜 1호가 되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계기가 있으셨던 건데 원래는 이제 제거 위주의 네네. 의사 활동, 의료 활동을 네네. 하시다가 그러니까 성형계통에서 이제 하시다가 오신 분 중에 이거는 굳이 제거 안 해도 될 정도로 예뻐 보이는 네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또 사연을 들어봤더니 복잡한 사연이 있으셨던 네네. 거고. 그럼 나도 한번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제거 이전에 뭔가를 만들어 해보는 네. 거를 하려고 하셨었는데 이제 막상 배우거나 뭐 이렇게 어딘가 전수 받을 때가 이렇게 막 뚜렷진 않았던. 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거 어디서 했냐고. 그랬더니 송탄, 지금 오산이죠. 네. 송탄에 있는 미군 부대 앞에 가면 골목을 이렇게 가면 거기에 2층에 있다. 문이 잠겨 있으니 뭐 이렇게 뭐 두드리고 기다려라. 그런 건 다 아름아름 부르고. 예, 그래서 가서 어렵게 만났습니다. 예. 그때 만나 뵀던 분이 킴이라는 이제 미국식으로. 신기하게도 들어본 이름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부를 때 흔히 부르는 예, 예. 말이 킴이거든요. 그래서 kim이라는 분을 처음 뵙고 이제 가르쳐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좀 경찰 뭐 이렇게 끈앞을인 줄 알고 굉장히 처음에 경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도 이제 모시고 와서 제가 의사고 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문신에 입문하게 됐고요. 세계로. 그다음 그 이후에 또 찾아보니 제가 안양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양 지역의 비기라고 하는 또 문신을 하는 뭐 스페인에서 또 공부하고 오신 분이 이제 있어서 또 배우게 됐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거리감을 느끼시는 직업인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경쟁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네네. 원래는 이제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직업인데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직업이고. 네네.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면 네네. 흔쾌히 가르쳐 주게 됩니까? 다 그 긴가민가? 예. 뭐 좀 의심을 많이 하셨어요. 이 의사가 우리를 놀리나? 그렇죠. 그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대로 배우려고 할까? 하는. 예. 그리고 계속 할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저도 그랬거든요. 이건 뭐 취미로 이렇게 배워두고 일단은 보험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연로해서 예. 이제 수술도 못하고 이제 쌍꺼풀 할 때도 좀 안 된다 싶으면 그때 이 문신은 그냥 뭐 단순하니까 하겠지라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깊이가 있고 또 어렵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였고 또 예.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죠. 그러면 딱 해보시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지는 않으셨던 네네. 거잖아요. 호기심에 가까운 거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기술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네네. 조심스럽기도 하고 뭔가 예술적인 어떤 뭔가도 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럴 때 이게 사실은 의사만 하도록 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못 하도록 했었던 네네. 이유는 이제 피부를 이렇게 절개하듯이 네네.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보건위생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그냥 막아놨던 건데 네. 막상 해보시면 이런 의료적 요소가 훨씬 중요합니까? 아니면 비의료적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합니까? 제가 보기엔 반반이라고 반반이다.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아름다운 문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대상이 캠퍼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의 인체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위험성도 엄연히 존재하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비중을 어디를 따질 수는 없고 어디가 높다. 예. 저는 반반이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의료적 인식을 가지고 네. 그다음에 예술적인 활동을 해야 네. 되는.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25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게 그러면 의사가 꼭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의 위험한 일이냐. 예.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는 게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로는 내린 결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적인 기초 지식과 어느 정도의 그 훈련만 있으면 네네. 그 토대 위에서 충분히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야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의료행위라고 하고 있는 행위들이 또 의사가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으면 아니 우리가 동네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 그럼 누가 놓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예, 대개 간호조무사가 놓죠. 예.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타투나 문신보다도 더 침습적인 네, 그러니까 어떤 약물인지 찔러 넣는 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연히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에서 왜 타투, 문신만 이렇게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할까라는 물음은 제가 하면서 20년 넘는 기간 계속 해왔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신 이유도 네. 이제 바로 그런 원래는 의료인만 가능했었던 것이 최근에 문신사법을 통과하면서 네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라이선스를 지니고 있는 분이면 이제 문신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요게 길이 열린 건데 이게 오래 걸린 거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처음 뵀을 때가 바로 한 3년 전인가 그쯤에 네. 바로 한참 그 논의가 있었을 때 네. 의사이면서도 타투를 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그 중간 입장에서 이제 나온 거 네.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됐네 싶어서 저도 되게 반가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어려웠어야 됐을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타투가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지만 네. 그분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진정성이 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게 시즌별로 이렇게 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철이 있으면 아하. 이게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예.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또 썸을 빠지듯이 쭉 빠지고 그러면 아니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즌을 타는 그런 직업이 아닌데 예. 아니 왜 이렇게 관심은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증폭이 심할까? 저는 항상 그게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입법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 10년 동안. 예. 심지어 어떤 회기에는 7개의 법안이 똑같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야를 불문하고 그러면 제 짧은 상식으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되면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왜안 10년 됐을까? 저도 이상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건 이분들이 너무 선거라고 하는 표라고 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을까. 정치인들이. 네. 왜냐하면 어차피 법을 제정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 해줄게 이렇게. 예. 그런데 그게 선거가 끝나면 잊혀지고 심지어는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국회의원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의사 양반 이제는 될 때가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때가 돼야 꼭 되는 건가? 아니 이게 이걸로 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통계에 따르면 지금 뭐 한 30만 명 정도들이 이 업에 종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정확하든 안 하든 간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그다음에 이분들로부터 또 시술 받는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뭐 보건 행정이나 뭐 위생이나 이런 면으로 볼 때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도 이거는 33년이 아니라 30년 전에 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지금 회사 물론 저는 너무 환영하고 있지만 지금 된 상황을 그렇지만 너무 싱겁고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것도 좀 쉬운 질문은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국회의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얻을 표와 잃을 표 계산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얻을 표가 있겠죠. 네네. 그런데 잃을 표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잃을 표가 이제 의사 집단이야. 센 집단이고 기득권도 있고 네. 조직도 훨씬 잘 돼 있어. 그러면 조직이 덜 돼 있는 사실은 뭐 약간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많고 소중해 보이지 않는 표를 위해서 이렇게 크고 센 표를 잃어버리면 네. 어떡하지라는 고민들을 아마 정치인들은 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현장에? 많이 느꼈죠. 예. 저는 첫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동안에 제정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걸로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관련 단체, 의사협회나 예. 이런 관련 단체의 반대가 있어서 못했다. 근데 이번에도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대할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반대하겠죠. 그걸 몰랐을까요? 예.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 사이에도 문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레즘이나 이렇게 야쿠자 문신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반영구 화장이나 그렇죠. 저도 반영구 화장 한 상태인데 예. 반영구 화장이나 뭐 이런 형태로 생활 속에 많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도 뭐 그 정도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용인하는 그런 때가 왔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고 주변에도 이제는 문신이라고 하는 게 네네. 상당히 여러 형태로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네. 사실 얼마 전에 그 우스갯소리도 생각이 납니다.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가 네. 뭐 예전에 안상수 전 의원이라든가 네네. 이런 분들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문신을 하고 나오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정치인들 그렇게 유력 정치인들이 네네. 스스로가 비합법적인 시술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건 너무나 당연히 그 모순은 해결했어야 될 주체가 돼야 되는 네. 분들이 아니었나. 네네. 예. 그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예. 우리가 유쾌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합법화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분들의 그 정도는 수도 많지만 사실은 그 정도도 심했거든요. 이 일로 해서 자살하신 분도 저는 봤고, 예. 네. 그리고 이 일로 해서 예술을 하시다가 그 길을 접으신 분도 많이 봤고, 또 외국으로 이민 가신 분도 봤고. 그러니까 제 주변은 저는 아무래도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의사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업에 종사하시는 같은 동료죠. 예. 동료 타투이스트들, 문신사들을 볼 때 이분들이 겪는 고통이 이렇게 유쾌하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 33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저는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제 주변에서 느끼는 그 피부로 느끼는 게 너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3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좀 길었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지켜보셨으니까 느끼시는 거지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사회적인 어떤 안 좋은 시선 때문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언제든 잡혀갈 수 있다는 공포도 있을 수 있고 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상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어떻든가요? 그런 고통의 구체적인 형태. 사실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들었던 거는 사실 문신사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술 세계 예술. 우리가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예술 포진이 크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술을 시작할 때는 돈을 흔쾌히 천차를 딱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시술을 다 받고 신고할 거니까 돈 내놓으라고.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점을 잡힌 사람들 그러네요. 시술을 했잖아요. 예. 시술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는 안 됐다고. 할게요라고 하지만 시술을 해서 자기가 약점을 잡힌 상태에서 그 약점을 가지고 이제 협박하는 거죠.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예. 저도 이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순간인데 이 얘기는 그 돈을 이제 반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환불을 받아서 그래서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를 씌워서 탁 던지면서 수고했어. 이 광경이 그려지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예술가로서 느끼는 그 모멸감, 좌절, 모멸감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멸감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거를 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길을 접고 재능은 있지만 그 길을 접고 이제 다른 일을 뭐 저는 택배를 하시는 분도 봤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한 일 내지만 그런 일들이 지난 33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를 국회의원 분들이 좀 아셨을까?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참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제 말씀이셨는데 이게 저는 이제 단순하게 짐작하면 그냥 돈은 좀 벌더라도 이렇게 약간의 불법의 위험 속에서 노출이 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라든가 실제 처벌을 또 받게 되면 생기는 스트레스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한 면도 있는데 전형적인 약자의 주의가 된 거 아니에요. 네네. 자신은 예술가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모멸감을 느껴야만 하는 하지만 거기서 저항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이 법적 지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 타투이스트 문신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그거 이상의 또 문제도 또 있을 그렇겠죠. 수 있고 남자 위협도 하고 막 그럴 테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 급박함이라고 하는 건 일반인이나 아니면 국회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정이 된 후에 샴페인을 막 터뜨리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업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그게 같이 축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이제 취약한 위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인간적 모멸감이라든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의 33년이나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이제 비로소 한 발걸음을 옮긴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뭐 전면적으로 그냥 다 아무나 다 해 뭐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제정을 통해서 여기 인터뷰 섭외가 왔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3년 만에 이제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감사하지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문신사법에는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면허 유예 기간입니다. 면허를 따기 전까지 법이 시행되기 2년 후에 시행되니까 그 전까지는 유예하는 동안에 임시 등록을 해라. 그러면 임시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될 거냐. 지금 임시 등록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거든요. 이제 문신을 그동안에 해왔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런데 지금까지 불법이었잖아요. 그런데 불법인 분들이 자료를 남겼을까요? 근데 어쨌든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드리면 과연 그게 받아들여질지 많이들 우려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협회나 뭐 이런 데 가입됐던 분들만 할 거냐? 그러면 또 협회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독립적으로 예술가 입장에서 하시던 분들은 또 생각지 않았던 조직에 또 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원치 않는데도 이런 임시 등록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시행령, 시행 규칙이 속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33년이나 기다렸는데 그 2년을 못 기다리냐고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사람은 33년에 이제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2년을 유예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사실 해석될 수가 있어서요. 하나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합법화의 길을 간 거니 2년의 유예 기간 후에는 이렇게 등록되고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단속을 한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는 그 전까지 그런 2년 동안은 그러면 굳이 단속은 안 하겠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추진된 건데 그럼 그 2년 동안에는 무방비 상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임시 등록에 뭐 가서 뭐 시군구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어디든지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혼동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들을 빨리 사실은 저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합법화가 된 이상 불법일
불법적으로 되어 있을 때도 인터넷에 광고하고 다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니 법도 합법화됐는데 단속을 하겠어? 그렇죠? 면허가 유예됐는데 그렇죠. 아니 뭐 임시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임시 등록 안 했다고 해도 어차피 합법화되고 면허는 주지 않는 상태인데 예. 그러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지금부터 9월 25일 이후로 2년 동안은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대혼란이 오겠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은 이게 면허하고 또 등록은 다른 거라서 면허는 일정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있어야 되고 자격 요건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면허장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시설과 뭐 이제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면 등록해서 그때부터는 등록자로서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임시 등록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또 예. 더더군다나 임시라는 말도 예. 붙었잖아요. 임시 등록하면 면허는 사실은 면허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건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면허와 자격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번 문신사법은 면허제로 했거든요. 예. 이거는 아니 자격으로 하나 면허로 하나 뭐 그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면허제를 추진했던 제가 보기에는 정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정부 쪽에서 면허제를 실시하게 된 데에는 이 문신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면허하고 자격을 잠깐 구분해 드리자면 면허는 그 해당 행위가 그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불법이 겁니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의사 면허, 예. 그다음에 간호사 면허, 그다음에 운전 면허, 예. 변호사 면허. 그렇죠. 아니요. 이제 혼돈하시기 쉬운 게 변호사는 자격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자격이냐 면허가 아니라 법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제가 가서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면허가 아니라도 그 행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자격증이고 예. 그런데 운전면허는 면허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면허라고 하는 건 정부가 굉장히 이 문신사라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생각하고 많이 생각했다. 예. 이번 문신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 일반 분들이 보면 합법화되고 이런 게 있구나 뭐 보험 들었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법을 제정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장치를 이번에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꽤 수준 높은 직업적 보장을 네.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제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을 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 임시 등록을 하는 그 유예 기간 2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으셨다. 그거를 빨리 그래야 시장이 교란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던 사람도 지금 2년 동안에 시장으로 유입될 거고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시술 받은 분들의 상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건은 이제 그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의료와 예술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나 실기에 그 모든 거를 포함할 수 있는 이미 미용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 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뭐 이런 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하는 거는 이미 되어 있던 기존의 장치로 옮겨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논에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정부의 문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저는 한 10년 전서부터 이제 정부의 관계자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뭐 자문을 해드리는 입장이었는데 이분들이 오실 때마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폭넓게 이해하고 전문성이 굉장히 깊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문신이라는 직업 영역을 잘 보호하고 엄격하게 어떤 요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은 꽤 높은 수준으로 됐다는 거죠.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심지어는 타투 하시는 문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거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이번 문신사법에 녹아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분들로부터 전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법만 제정되면 그 다음에는 속히 이거는 시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준비해 네, 오셨으니까. 그 자체 체계 자체는 네. 그래서 곧 될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2년이라는 유예 기간과 그 다음에 임시 등록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여유를 갖고 이 시장을 예.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한 해에 200만 명 이상의 시술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200만 명 이상의 한 해에 받는다라고 하면 누적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술을 받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보건행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일 텐데 이거는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 빨리 마련이 돼서 예. 이게 시행이 돼야 될 것 예.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은 이미 이제 그 법적 체계는 잘 갖춰놨으니 네네. 그럼 유예 기간을 그렇게까지 길게 둘 필요 없이 네. 최대한 짧게 해서 네네. 시행령 빨리 만들어서 바로 등록하고 면허가 나가서 이제 시행되도록 하는 그 방식 할 수 있다. 충분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정부의 관계자분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예. 관심과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 굉장히 저는 너무 감동받은 적이 많아요. 오셔서 이제 저희 작은 병원인데 작은 병원에까지 오셔서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뭐 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취제 쓰는 법이라든지 예. 마취제를 꼭 써야 됩니까? 라든지 뭐 그다음에 보험에 관련된 얘기 이번에 책임보험도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들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거를 다 물어보시는데 저는 질문을 들으면 이분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오신 것 같은 학습이 되어 있는. 예,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그 정도의 분들이더라 예. 라는 게 제 인상이었습니다. 예. 그럼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이번에 그거잖아요. 일단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된 게 좀 신기하던데. 그러니까 마취약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네네. 이게 사실은 의료 행위에서 굉장히 좀 큰 행위잖아요. 사실은 약사법 위반이거든요. 예, 약사법. 마취제를 쓰는 건 마취제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주사 마취하는 경우와 크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취 크림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사는 아니고. 그런데 이게 약사법에서 풀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문신사에서 문신 행위 자체가 의료 행위니까 의료법에서 별도로 떼어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예. 마취제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예, 그 약사법상의 이제 제약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다 푸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대단한 일들을 하셨다. 예. 그리고 책임보험은 그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제도를 따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예, 반드시 보험에 들도록 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에서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시술자 한 명당 200만 불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예, 예. 2019년 당시에는 100만 불이었는데 요즘 찾아보니까 또 200만 불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술자가 뭐 5명이면 5명이 각각 그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 책임보험을 요번에 문신사법에 넣으셔서 여기까지 보시고 계시죠. 혹여라도 이제 의료적인 문제가 생기면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보상이 뭐 미국 기준으로 만약에 친다면 한 20억 정도 이상은 보상이 가능하게.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뭐 상당한 보상이 되는 거네요. 네네. 예. 커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들었는데 이제 원래 하시던 이제 문신 제거. 네네. 이거는 문신을 넣는 건 가능하나 네네. 제거하는 거는 문신사는 아직 할 수 없는 거로 여전히 돼 있는 거죠. 네네. 그거는 의사협회를 좀 의사들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피부 절개나 이런 게 있을 예, 그리고 뭐 레이저를 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절개도 있고 사실은 요즘 제거하는 거를 용액을 가지고도 제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으로 흘러가면 이 과거에는 문신이 있는데 지우고 싶은 사람들은 황산이나 염산을 뿌렸습니다. 그냥 화상을 입히는 거네. 네, 화상을 입혀서 이제 피부가 흐물흐물해지면 뭐 당연히 문신도 이제 잉크도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료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고, 네. 저는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 문신 제거는 의료인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저도 뭐 의사라서가 아니라 문신 제거까지를 만약에 이제 문신사분들이 감당한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침 또 그 얘기도 나왔으니 사실은 굉장히 중간에 계신 분이었던 거잖아요. 네. 의사들한테는 되게 미움받으셨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근데 타투이스트들도 그렇게 것까지 뭐 이렇게 딱 신뢰하는 뭐 의사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떤 분이 작가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3지대라고 그냥 아예 제3지대. 예. 왜냐하면 제가 의사지만 의사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다. 제가 타투이스트지만 타투이스트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제3지대에 있는 소비자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법적인 환경에서 시술되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될까? 그리고 사후 관리는 받을 수 있나? 어차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일회용 뭐 주사기를 쓴다, 뭐 아니면 니들을 쓴다, 바늘을 쓴다, 안 쓴다의 문제가 나올 때, 아니 내가 불법인데, 어차피 불법인데, 아니 뭘 또 하나의 불법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이건 직업윤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제대로 직업윤리를 갖고 정도를 거둘 수가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문신사분들은 그 길을 걷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분과의 옥석을 어떻게 가를 거냐? 둘 다 불법인데. 그래서 불법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집단을 모두 다 합법의 틀에 올려놓고 그렇지 않은 규정에 맞지 않고 직업윤리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드랍아웃 시켜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그리고 그거를 서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그럼 신고해라. 공익신고에 관한 것도 이번에 문신사법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아예 면허제 영역으로 들어갔으니 이 면허제 영역 안에서 활동하지 않기로 한 쪽은 결국은 공익신고 대상이 돼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도 이번 법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 잘하신 거죠. 그거는 선량한 직업 문신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직업 윤리라고 하는 걸 지킬 수 있게 수준을 높여줘야 그래야지 옥석이라는 게 이제 가려지는 건데 이게 대부분은 보면 밥그릇 싸움처럼 그렇게 그냥 이해해버려가지고 이쪽 이익에 손 들어주느냐 저쪽 이익에 손 들어주느냐 사실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에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제 문신사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제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난 오랜 동안 이제 문신사들이 이제 법이 제정되면 좋겠다라는 그 욕망이 이제 크다 보니 우리는 뭐든지 할 거예요. 위생을 위해서는. 그래서 가져온 프로토콜을 이렇게 제가 보니 이건 외과 의사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너무 높은 외과 의사도 그 메이저 서저리를 할 때, 큰 수술을 할 때 해야 되는 정도의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키겠다. 너무 의욕이 크신 거네. 이거는 일단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우린 모든 걸 할게.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 지킬 수 없어요. 의사들은 그리고 서전들은 이제 수술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생명의 위험이 그럼요. 그게 오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요. 그 법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뉴얼로 가지고 오신 그 규정들을 보면 문신사가 그 정도 할 필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가 그래도 25년 동안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하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되는데 너무 기준을 올려놓으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 기준을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결국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고 그렇죠. 오히려 법의 영역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럼요. 지키지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규정이나 이런 거는 현실성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33년 기다려왔던 것만큼이나 또 다른 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실적인 규정, 지킬 수 있을 정도의 필요한 만큼의 것만 시행 규칙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뭐 좀 더 이제 어쨌든 이제 문신을 하고 타투를 하는 행위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서 그럼 좀 더 네네. 말씀을 나눠보면 지금 보니까 제육리 7339님이 저분에게 시술 받은 지 20년이 다 돼가네요. 직업에 대한 열정이나 자부심이 남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직접 시술을 받은 20년 전이면 초기이신 것 같은데 거의. 제가 지금 좀 얼굴이 화끈거리거든요. 초기 아직 실력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저기 호랑이를 그려달라면 이제 예. 고양이가 나오던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20년 전이면 열정은 그때가 열정은. 좋았지만 예. 그 우리가 퀄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결과물은 별로 이렇게 제가 자랑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예. 혹시 이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시니 예. 예. 오세요. 저 서울에서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 제가 무료로 그냥 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예. 제가 뭐 좀 보완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것 AS까지. 같아요. 예. 근데 20년. 이거는 예. 소방관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그림이나 사진을 가지고 이제 실제 네네. 타투 시술을 한 결과물이에요. 네네네. 어? 이분은 사연이 있으세요. 예, 이분은 예. 소방관이신데 화재 현장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예, 상처가 이제 있으신 거. 해가지고 예. 지금 저기 안에는 상처가 있으세요. 하얗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용감한 뭐 소방관 뭐 이렇게 해서 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너 이 상처 저기 훈장으로 생각해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네. 근데 저분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이거는 상처일 뿐이야 나한테. 내가 왜 그때 조심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좀 더 신중했다면 이런 상처 안 입고 내가 잘 지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훈장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후회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없겠냐 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예, 해가지고 이대로 해서 해드렸죠. 예, 이거는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조금 좀 나아졌죠.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옆에 이제 원본들 그러니까 원본까지. 비교하세요라고 한 예. 거는 제가 조금 자신감이 조금 뿜뿜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어쨌든 예. 지금 보면 또 좀 부족한 점이 많네요.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보시면 이제 왜 본인이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또는 실제로 이제 보시기에 원래 뭐 성형도 이제 그렇게 하실 테니까 이렇게 이 이른바 틀에 맞춰서 네.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뭔가 적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미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저는 시술보다도 여기 나오는 예,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분이 여러 군데 상처가 있으셨어요. 네. 상처가 있으셨는데 이렇게 상처 있는 부분에 커버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좀 잘 맞는 게 없을까? 꼭 이 상처를 꼭 다 가려야만 했을까? 네네네. 도안 중에 조금 이거 상처를 또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용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다음 사진 보시면 아마 이게 이제 요게 조금 이제 도안을 만드신 도안은 사진이고. 스텐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맞춰 보는 거죠. 예. 제가 그냥 프리핸드로 하지 않고 그냥 도안을 이렇게 요거 파나 밑그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밑그림을 해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다음 사진이 혹시 있으시면 그래서 완성된 이미지가 있나요 혹시? 예.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딱 틀을 잡으시고 요거를
잘 가리면서도 완전히 덮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방식을 쓰시는 거죠? 2단계에서 이제 예. 상담을 또 해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시작해서 끝이 나면은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물론 제거할 수는 그렇겠죠. 있지만 예. 좀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스텐실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한테 사진 찍어서 다 보여주거든요. 예. 여기에 이만큼의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이렇게 가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술하는 시간만큼이나 상담하는 시간이 그렇겠네.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자면 예. 그 시간을 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한 번 하면 아주 오랫동안 아니면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이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럼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하지 마시라. 하지 마라. 나 이거 오랫동안 생각했고 이거 꼭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고 나서 주변의 시선, 뭐 장인어른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이상하게 봐서 이거 지우고 싶습니다. 라든지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야, 그 문신은 지워라 라고 하셨다든지 뭐 이런 사연들이 많으니까 굳이 뭐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은 하지 마라. 그러면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시겠네요. 왜냐면 나 돈 가져왔는데 돈 하고 싶은데 예. 하지 말라고 하니 예. 뭐 좀 괴팍하게 생각했겠죠.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이분들도 이제 기억나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시겠지만 네. 직접 타투 시술을 해주신 분 중에 좀 유난히 좀 기억에 남는 분이 또 계신가요? 이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오셨어요. 예. 근데 아들은 20대고 아버님은 이제 60대이신 분인데 아버님이 이제 못마땅한 표정과 그 의심스러운 표정을 동시에 가진 표정으로 오셨어요. 네. 저희 이제 병원에. 그러더니 오셔서 하는 행동이 두리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찾는 듯한. 아마도 이제 이 사람이 의사 맞는지. 왜냐하면 아들이 얘기를 했대요. 저 병원에서 문신하게 됐어요. 나도 할래요. 뭐 하니까 야, 어떤 진짜 이상한 의사가 문신을 해주냐?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으면 내가 너 허락한다. 그래서 따라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을 이제 팔에다가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그 끝나갈 때쯤 돼서 아버님이 저 상담 좀 하겠다. 그래서 사실 나도 제 나이 또래에 문신을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 이거 문신 뭐 하는 게 좀 그래서 못했는데 나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분은 더 한 거예요. 등 한 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명패도 이렇게 아저씨 여기 제가 속으로 얘기했죠. 예. 아버님이 더 하시네. 그러네. 해가지고 그걸 해드렸어요. 뭐 한 예.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그 아버님이 저한테 의사 양반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전 속으로 고맙긴 돈 받고 했는데 뭐 그렇게 고마울까? 그런데 자기가 40 넘어서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아들하고 많아서 집에서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근데 지난 2달 동안 내가 받고 가면 아들이 그 알로에를 이렇게 발라줬다. 예. 그러면서 아빠 아팠어? 뭐 어땠어? 이 부분은 뭐 괜찮다. 이 부분은 좀 더 명암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2달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이네요. 아버지와 아들 너무 이게 문신으로 이 대화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했고 오히려 그분한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제
좀 리터치 하실 때가 됐거든요. 꽤 오래전에 하셔서 예. 아드님하고 같이 오셔서 예.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반전 스토리네요. 그러니까 네네. 흔히 말하는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의 요소였던 네네. 줄 알았는데 네네. 이게 덕분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두 분의 대화가 가능해진. 그러니까 누구나 잠재되어 있는 예, 예.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자기를 표현하려고 할 때 사회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약에 갇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가 저도 물론 있지만 이 문신을 해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기에 최고로 이 나이 드신 분은 몇 세까지 해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3세요. 아, 83세인데 문신을 해요? 야. 아, 눈썹 문신 말고요. 그래서 네, 무릎에 제가 문신을 했어요. 그것도 꽃을 남자분한테 83세 됐는데. 아, 저도 놀랬죠. 83세가 됐는데 오셔서 여기다가 문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꽃으로. 아, 진작에 하시든지. 근데 왜 지금 꼭 하셔야 될까? 그런데 죽기 전에 하고 싶다고. 그것도 아주 멀리서 오셨는데, 멀리서 오신 분인데, 그걸 죽기 전에 꼭 내가 이 문신을 몸에다가 지녀야 될 사연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 필요성이 그분에게 있다면, 그럼 도대체 이분은 몇 년을 기다리셨던 걸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먼 곳에서 예. 이걸 하려고 오셨던 그 사연을 들으면, 저는 야, 내가 쌍꺼풀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과 다 차원이 다른 예.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사연들 그게 저한테도 그냥 이전되는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이제 60이 조금 넘었는데 그런데 제가 60이 아니라 뭐 200살은 산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사연이 제 안에 녹아들어서 나도 그분들하고 같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아,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저는 단지 예술을 그냥 하시는 그런 예술혼이 선생님 안에 이제 계시면서 이게 나왔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왜 그 성형 시술을 하시는 거에 비해서 여기서 재미를 또 느끼시고 뭐 만족감도 느끼시겠거니 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과 함께 뭔가가 새로운 차원이 열린 네네. 그런 느낌 쪽에 더 가깝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매력을 느낍니다. 예, 예. 뭐 집에서는 싫어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성형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좀 낫거든요. 그렇겠죠. 우리가 아워리 페이먼트라고 해서 시간당 얼마를 벌 거냐. 예. 그거는 제가 쌍꺼풀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쌍꺼풀을 많이 해도 거기서 남는 기억들은 없거든요. 뭐 저희 와이프 쌍꺼풀 해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 문신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죠. 소중하고 그걸 제가 해드린 분들이 이분이든 저분이든 계시면서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그게 또 사연이 돼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예. 참 좋다. 내가 이걸 하기를 잘했구나.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취미가 직업이 되고 그 직업이 천직이 됐나 보다.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방관 완성된 게 여기에는 안 떴지만 화면에는 지금 아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되게 네. 예, 멋지게. 예. 예. 네, 상처도 일부 이용해서 그러네요.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 상당히 훌륭한 느낌입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그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뭔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을 문신으로 네. 이렇게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네네. 이분의 몸에 새로운 어떤 차원을 만들어낸 느낌을 받은 이미지들을 종종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보면 진짜 깊은 감동이 네. 느껴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방금도 이제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밀려옵니다. 하나 하시죠. 저도 한번 고민해봐야겠네요. 뭐 사모님 이렇게 이름 이니셜 이렇게 써드리면 예. 아마 감동 이상의 예. 노후가 편안하지 않으실까. 그럼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게 참 우리 조 선생님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의사라는 직업군에게 보통 생각되는 것이 아닌 선택을 사실 해오신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성격상으로 워낙 독특하신 분인가? 근데 그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예전에 뵀을 때도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 이제 왜 제가 작가님한테 들어봤더니 남극에서 군 생활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탄광에서도 했죠. 어이구요. 예. 뭔가 이렇게 되게 도전적인 스타일이신가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다양한 거를 접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남들보다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이 좀 희석돼 있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과거에 내가 뭘 했으면 그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나 성공하신 분들은.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일었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또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가치가 있다면. 근데 이제 제가 아쉽게도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새로운 경험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좀 서로 이렇게 인터커넥션이 되게끔 좀 이렇게 서로들 좀 결합될 수 있게. 네. 우리가 그런 걸 뭐 요즘은 철학적으로 통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통섭, 그런 뭐. 통섭, 네. 뭐 이런 통섭과 같은 그런 거를 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 네.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저는 성령 원래 쌍꺼풀 시술보다 이게 이제 가지는 훨씬 더 큰 네네. 만족감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성령에게 대한 우리의 오해도 있지만 문신에 대한 오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근데 통섭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 이 오해들을 다 뛰어넘어서 네. 이게 한 인간에게 네. 얼마나 많은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상처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치유해야 될 수 있는가, 네. 이런 면에 굉장한 차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로서 뭐 성형수술을 그렇게 많이 해도 뭐 상처 제거술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한계를 느끼거든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 길을 가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많은 장애들이나 고난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람에게 너무나 쉬운 일일 수도 있다. 예, 예.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 고난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혼자 끙끙거리면서 고민에 빠져서 또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는 현명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철학적이나 인생이나 뭐 그런 쪽으로까지는 확대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세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세계, 뭐 성형수술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문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한다면 또 새로운 분야, 이를테면 메디컬 타투나 예,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아까도 이제 예. 했지만 이제 살색으로 하는 메디컬 타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확장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으면 제가 요즘 이제 뭐 좀 주안점을 두는 거는 손톱 없는 분들이 많아요. 손톱 없다는 게 이제 보통 손톱이 빠져서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사 현장, 산업 현장에서 이제 절단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절단이 되면 이게 하나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마디가. 짧죠. 네. 근데 손톱까지 없으면 더 짧아 보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거를 이제 손톱을 예쁘게 그려 넣어서 이제 그 손톱이 있으면 그래도 짧은 게 좀 덜 보이게, 진하게 하는 거를 요즘은 이제 그거를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 몸에도 그걸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몸에 직접 원래는 타투는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안 하지만 필요하면 뭐 필요한 것만큼은 예. 하죠. 그러니까 제 몸에 뭐 그림을 확 그리고 그러진 않지만 서화문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한번 보실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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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실래요? 제가 이제 전에는 여기에 이제 예. 소림사 뭐 이렇게 예. 스님들 머리에 찍는 점처럼 그러네요. 예. 이거는 제가 이
잉크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잉크가 회사마다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저는 제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놓고 어느 잉크가 잘 지워지는지, 예. 예, 뭐 그런 거 테스트하고 예. 어떤 거는 완전히 없어졌죠. 예. 어떤 거는 좀 남아 있고 색깔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테스트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유 뭐 예쁜 다리가 아닌데 이렇게 봐드렸어요. 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손톱입니다. 손톱을 이제 그려서 그려보신 거구나. 예, 손톱을 이렇게 그려보고 이 손톱이 과연 진짜 손톱 같을까? 뭐 그렇게 뭐 진짜 손톱 같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연습하면서 이렇게 요 정도는 합니다. 예. 제 몸에. 그러니까 이런 본격적인 성화문신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의 몸을 먼저 활용해서 다른 분들께 시술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을 네. 알아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네네. 하시는군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별 말씀. 저보다 더 대단한 선배들이 많습니다. 예. 심지어는 기생충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저희 선배 네. 아주 드시는 분도 계시죠? 예. 예. 알을 드시고 그거를 일일이 다 세셨다는 몸으로 거 관찰하시는 아니에요? 분도 계시고. 그런 선배 의사 선생님들에 비하면 저는 뭐 이거는 예.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께 그러니까 문신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도 계시지만 사실 여전히 금기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이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오늘 아마 이 기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신에 대해서 그리고 문신사라는 새로운 이미 있었지만 열려질 직업 영역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바라시는지 네.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문신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건 문신을 할 자유도 있지만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신을 싫어한다면 싫어한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문신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논 아닙니까? 논하다. 논하다니까 무엇이든지 논할 수 있다. 싫든 좋든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고 그리고 본인의 인생관의 문제이니 그거를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문신사법이 됐으니 문신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가져야 돼. 이런 것도 너무 좀 전제적이고요. 그다음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싫다고 분명히 본인 의사를 밝히고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의사이시면서도 타투이스트로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셨고 또 새로운 삶의 새로운 차원들을 또 만들어 가실 고민을 하고 계신 조명신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하는 오랜 조선시대 금기가 있었죠. 이제 그랬던 조선시대에도 연인이나 의형제 사이에서 유행했던 풍습인 연비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비는 팔이라는 뜻인데 팔을 잇는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죠. 실제로 팔뚝에 서로의 이름이나 뭐 여러 가지 문신들을 새기거나 함으로써 영원히 연결되고 싶었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문신을 의미하는 타투는 사실 태평양권의 언어에서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두드려서 표시를 한다라는 뜻이었고 대단히 담백한 단어인 셈입니다. 근데 본래 서양어권에서 문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스티그마라는 것과 그리고 고대 노르웨이어에서 유래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스티그마는 경을 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그런 행위였고요. 브랜드는 원래는 가축에게 낙인을 찍은 행위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둘 다 초기에는 도덕적인 타락이 난 치욕의 흔적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이 중에 하나는 이제 소속과 특성, 상징,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누군가를 더 이상 금기를 바탕으로 낙인을 찍지는 말아야 할 테고요. 개인의 책임 아래에서 적절한 자기 표현의 영역을 수긍하는 문화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준이의 논 29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